네, 오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좀 안 좋은 뉴스만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수익난 종목도 올라오네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증권주를 사려면 이 종목을 사세요. 제일 낫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월등하네요, 정말. 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 질문부터 좀 먼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점 먹기 전에. 일단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물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입된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패시브 투자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의 벤치마크만큼 들어올 수가 있는데 대략 따지면 한 7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700억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상승을 시켰다?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숟가락은 얹었겠지만 이 종목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줬겠지만 오로지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종목은 이 IB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운 주머니가 생겼다. 이익의 주머니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자 소득이 생겼다라는 거죠.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이자 소득이 65%나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 4억 매각 차익이 한 200억 정도 2분기에 아마 이게 계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자 소득이 새롭게 없던 주머니가 생겼다라는 건데 IB 업무가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요. 근데 이게 과연 확장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확장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후순위채를 발행을 해서 자본을 만들고 이거 가지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게 후순위채를 만들어서 자본을 빌려줬을 때 이 후순위채에 대한 발행 한도가 자본금의 50%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충분히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매출처만 확보된다면 추가적인 이익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환권 행사가 돼가지고 137만 주 오버행 이슈가 생기게 됐죠. 그게 이제 뭐냐면 새롭게 매도될 물량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호재하고 악재하고 싸우게 되겠죠.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이쪽의 몸매와 이쪽의 몸매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띡 보고 비교를 해보세요. 기술적 분석은 오래 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하수라고 하더라도 5초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딱 봤을 때 이쪽과 이쪽의 몸매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는 쥐이빨처럼 조절조절조절 하죠. 근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이빨이 좀 튼튼하고 커 보이죠. 뭘 의미할까요? 이쪽에서는 이미 거래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 거래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10,000원에 팔겠습니다라는데 10,000원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짜잘한 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유, 난 이 정도 가격이면 됐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보라고요? 항상 캔들 볼륨 차트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캔들 볼륨 차트로 보시면 뚱뚱하고 날씬하고가 그냥 한눈에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밑에 보면 거래량이 없죠. 기술적 분석이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을 아예 봉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래량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딱 봤을 때 이 행보의 원인이 뭐냐. 이러한 호재가 있는데 137만 주라고 하는 오버행 이슈가 싸우고 있구나. 누가 이길까요? 샤프슈터라도 박이사라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호재와 악재가 싸우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나는 만약에 이것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매도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기준,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2주 이내에 태음봉이나 태양봉이 있으면 그걸 우선적으로 취하라. 그 기준을 우선적으로 취하라라고 제가 써드렸죠. 그게 어딥니까? 요 놈이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시가가 깨지면 나는 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상해 보죠. 이 시가가 깨져가지고 주가가 여기 와 있다고 한번 해봐요.
자, 여기서 거래가 엄청 터졌습니다. 이 떡시루 같은 거래량을 이겨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나는 버리겠다. 이 위에서는 보유하겠다. 이 아래에서는 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아셨죠? 네, 가격 전략을 잡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종목 상담 또 진행해 드렸는데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박문환 이사님의 종목 솔루션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로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02-6676-0135번, 6676-013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샵 8338번으로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경제TV가 종목콜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99-8338번으로 연락 주셔도 간편하게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전쟁,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 우리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루한 G2 간의 전쟁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만나보시죠.